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고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이름도 바뀌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새롭게 발돋움하는 광주예술의 전당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변화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으로 상큼상큼 다가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예. 네. 자,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이제 개관 올해로 30년을 만나보네요. 32주년. 32주년. 예, 30여 년을 기점으로 이제 오래됐고 낡은 그런 회관이 리모델링 후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네. 오는 11일 광주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네요.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30년 동안. 문예회관이면 상당히 좀 대명사가 되죠.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자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당에서 보자라고 하면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예술의 전당이라고 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전당이 있잖아요. 문화전당. 예. 이 전당이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보자 그러면 당연히 광주 우체국에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전당에서 만나자 그러면 보통 문화전당에서 봤는데 그러네요. 이번에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면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사실은 좀 우려도 있긴 한데 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각 지역마다 무슨 청주 예술의 전당, 예. 천안 예술의 전당, 뭐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이게 전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전당이라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선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정확한 예술 명칭을 그렇죠. 좀 붙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91년도에 첫 문을 열었거든요. 32년이 됐네요. 이제. 네, 예. 91년도에 북구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30년 정도 29년 차에 이제 30년 되는 시점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두어 차례 또 공정이 연기가 되면서 그렇죠. 개관 일정도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2년 3개월 만에 다 이번 주 6월 11일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그때 이제 처음에 지어질 때도 30년 전에도 전국에서도 굉장히 최대의 규모고 규모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예. 최고였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이제 광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담기에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시스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그런 그 공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제 좀 더 나은 기획 공연이라든지 대관 공연, 그다음에 시립예술 단체들의 공연들을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 쭉 더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공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낡은 시설들 공연 장비들이 모두 개선돼가지고 광주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고 또 어떠한 첫 공연이 네.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감도 굉장히 많고 지금 티켓팅이 굉장히 열띠게 그렇군요. 큰 지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좌석도 예전에 그 전체가 대극장인 1770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500석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200석. 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좌석이 굉장히 빼곡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앞좌석도 그렇고 예. 또 이제 소극장은 500석이었는데 460석으로 40석 정도 줄이면서 좀 여유 있는 자리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객석 의자 혹시 기억나시죠? 예.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시야가 굉장히 저기 무대 쪽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강렬하면서 그렇죠. 뚜렷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시트 의자도 컬러도 바꿨더라고요. 그렇군요. 연보랏빛 정도로 연보랏빛. 해서 예. 굉장히 좀 그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의 울림이라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음향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예. 교체했다라고 하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첫 개관 공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개관 공연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10월 달에 평화음악 회를 하는데 네, 음악 네. 회를 하는데 상당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선점을 했습니다. 아, 평화음악회를 공연을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10월달에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또 별도로 이건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벌써 아니 근데 저희가 먼저 별도로 티켓팅을 저희가 위해서, 네네. 아유 이건 뭐 새벽 4시부터 주실 줄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평화음악회를 저희가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와, 저 꼭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떻게 수용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또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후원 회원 여러분께 또 신자분들께 좀 전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뭐 예술의 전당 이름이 또 바뀌면서 미래 30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좀 개관을 기다려왔던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 네. 지역민들을 위한 뭐 개관 기념 다양한 네. 공연도 좀 마련돼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들 그다음에 흔히 볼 수 없는 공연들을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동안 전당이라든지 뭐 아시아 전당하고 TJ 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빛골 시민문화에서 했던 걸 다시 이제 제자리로 아마 그렇죠. 예, 경쟁력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공연은 광주 예술의 전당이 제격입니다. 회원 네.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그럼요. 한데 예. 그래서 이번에 예술과 더 가까이란 주제로 광주 예술의 전당 재개관 기념 공연으로 대극장, 소극장 등에서 기획 공연, 초청 공연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첫 기념 공연으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 교향악단 빈 심포니하고 지휘자로 변모한 첼리스트 장한나 씨 그리고 브루스 리우의 내한 공연이 6월 11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면서 재개관 첫 공연에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 공연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그 열띤 티켓팅을 앞서고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연 그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아트 위크지를 지정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15일부터 18일까지 시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뭐 야외 잔디광장에서는 무료 공연 등등 해가지고 시립 교향악단, 뭐 오티움 콘서트 등 아주 6월 내내 광주 시민들을 기다리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광주 광주 예술의 전당 이제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최근에 임명을 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2019년 지역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한 뒤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간 전문가인 관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관장 역할을 거쳐가는 뭐 퇴임의 그 마지막 단계, 했다고 하면 전문가 관장을 임명을 했는데 2021년 다시 9월달에 직위 해제가 절차가 논의가 되면서 굉장히 또 물의를 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 재개관을 앞두고 예술의 전당장이 선임되었어요. 임기 2년의 전당장이 전당장은 업무 종합 기획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공연장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번 첫 그 전당장으로는 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장인 윤영문 씨가 맡게 되면서 2년간의 그 쌓여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산적해 있는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예술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역할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박수를 치면서도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이 공석이었던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 시립예술 단체의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시간 좀 많이 확보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